제가 오늘은 조금 솔직한 고백부터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수면을 연구해온 박사 이민호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불면증을 이해하는데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이 어르신들의 숙면을 깨뜨리고 어떤 음식이 단 일주일 만에 깊은 잠을 만들어주는지 뒤늦게야 정확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분명했습니다. 잠을 망치는 건 나이가 아니라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한 70대, 80대 분들 중에서도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20대 못지않게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저녁 식탁에서 범하고 있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을 너무 늦게, 그것도 과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위가 밤새 일을 해야 하니까 뇌가 쉴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저녁에 드시는 겁니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체온을 올리고 심장을 자극해서 각성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것만큼 수면 리듬을 망가뜨리는 게 없거든요.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숙면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놓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해서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제대로 섭취하면서 올바른 시간에 드시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연구하며 얻은 진짜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많은 분들처럼 수면은 생활 습관의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확실합니다. 식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저에게는 늘 걱정되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78세인데 밤마다 두세 번씩 깨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셨죠. 낮에는 기운이 없어서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는 연구자로서 수면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까운 분의 잠을 바로잡아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모가 밥을 드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고모가 드시는 음식 대부분이 몸을 편안하게 해야 할 밤을 오히려 깨우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밤 9시가 넘어서 매운 김치찌개를 드시고 물을 한 컵씩 벌컥벌컥 마시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뜨거운 녹차까지 한 잔 더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왜 고모가 밤마다 고생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고모의 저녁 식탁을 하나씩 바꿔드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큰 기대를 안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밤새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빛이 맑아지셨거든요. 고모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고모의 변화를 본 이웃분들이었습니다. 윤정자 82세님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거든요. 윤정자님은 밤 11시가 넘어서 라면을 끓여 드시고 탄산음료까지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당연히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드는데 아침 오시면 또 깨서 하루 종일 졸음과 싸우셨죠. 윤정자님도 고모처럼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자 단 2주 만에 밤 10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는 결코 특별한 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식탁만 조금 바꾸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를 놓치면 정말 아깝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첫째,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둘째, 어떤 음식이 실제로 숙면을 만드는지. 셋째, 하루만 해도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잠을 무너뜨리는 저녁 식습관과 숙면을 되살리는 첫 번째, 저녁 늦은 시간의 과식. 저녁을 늦게 드시거나 과하게 드시면 위가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뇌도 함께 깨어 있어야 해서 깊은 잠에 들 수 없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젊을 때보다 느려져서
더 오랜 시간 위가 활동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기 건강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저녁 섭취 시간이 늦을수록 수면의 깊이가 현저히 얕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이내에 식사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깊은 잠 단계에 도달하는 시간이 평균 40분 더 길었어요. 박영수 69세님 경우를 보면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박영수님은 매일 밤 9시 이후에 저녁을 드시고 10시 30분에 주무시려고 하셨는데 새벽 1시, 3시, 5시마다 어김없이 깨셨어요. 속도 더부룩하고 가슴도 답답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식사 시간을 저녁 6시로 앞당기고 양도 조금 줄이자 단 2주 만에 연속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드세요. 가능하면 저녁 6시 전후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양도 평소의 70% 정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식사량을 갑자기 확 줄이면 오히려 허기 때문에 새벽에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조절하시고 부족한 느낌이 들면 오후 간식으로 바나나나 견과류를 조금 드세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저녁을 드시나요? 두 번째, 과도한 자극 음식. 매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체온과 위산을 올려서 심장을 자극합니다. 몸이 각성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고춧가루나 마늘, 생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영양학회 수면영양연구자료에서 매운 음식을 자주 드시는 그룹이 만성각성 증상을 더 자주 보고했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을 저녁에 드신 분들은 렘 수면 시간이 평균 20% 감소했어요. 정필순 75세님은 저녁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여 드시고 속쓰림으로 자주 깨셨어요. 가슴이 타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새벽마다 물을 찾으셨죠. 그런데 부드러운 계란찜이나 두부찜, 그리고 국물이 적은 나물 위주 식단으로 바꾸자 첫날부터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하세요. 저녁에는 볶고 튀기는 방식보다는 찌고 삶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양념도 최대한 담백하게 하시고요. 특히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는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온을 과하게 올리는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몸이 뜨거워지면 열을 식히려고 각성 상태가 되거든요. 여러분은 저녁에 매운 음식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 수분 과다 섭취.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는 것만큼 수면 리듬을 깨뜨리는 것도 없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평균 20분에서 30분이 걸리거든요. 연세대학교 노년기 수면 패턴 연구에서 밤중 배뇨 횟수가 늘어날수록 평균 수면 시간이 20%에서 3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회 이상 깨는 분들은 낮 시간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어요. 황재훈 82세님은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가셔서 거의 잠을 못 주무셨어요. 낮에는 졸려서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꾸벅꾸벅 조시는데 정작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했죠. 그런데 저녁 8시 이후 물 섭취를 한 모금 정도로만 줄이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고 다시 잠들기도 훨씬 쉬워졌다고 하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갈증이 나더라도 한 모금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대신 낮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셔야 해요.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하루 1리터 반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낮 시간 수분 섭취를 줄이면 안 됩니다. 탈수가 되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밤중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네 번째, 트립토판 부족.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이 바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유럽수면의학회 수면영양분석 연구에서 트립토판 섭취량이 충분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5분 짧았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 점수도 현저히 높게 나타났어요. 강미정 72세님은 잠자리에 누워도 1시간 넘게 뒤척이셨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잡생각이 계속 든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녁에 삶은 달걀 하나와 두부, 한 모 정도를 꾸준히 드시자 잠드는 시간이 40분에서 15분으로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달걀, 두부, 바나나, 우유 같은 식품을 저녁에 조금씩 추가해보세요. 특히 달걀은 삶아서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고 트립토판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드셔야 멜라토닌이 잠들 시간에 맞춰 분비돼요. 여러분은 이런 음식을 평소 자주 드시나요? 다섯 번째,
마그네슘 부족.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해서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특히 다리에 쥐가 나거나 어깨가 뻣뻣해져서 깊은 잠에 방해가 돼요. 아시아 고령층 영양상태 조사 자료에서 마그네슘 섭취가 권장량보다 낮은 그룹일수록 야간 각성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육 이완이 어려워서 렘 수면 단계에도 제대로 진입하지 못했어요. 오상의 70세님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깨셨어요. 어깨와 목도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호두를 하루에 7개 정도씩 드시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잠들기 전에 마시자 근육이 편안해지면서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호두 한 줌, 그러니까 7개에서 8개 정도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세요.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도 좋은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호두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칼로리가 높아서 7개에서 8개 정도가 적당해요. 밤에 종종 다리에 쥐가 나시나요? 6번째, 멜라토닌 생성 저해. 잠은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 옵니다. 그런데 밤늦은 불빛이나 자극적인 활동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특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립수면연구원 수면환경연구에서 침실 조도가 높을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고 전체 수면 시간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비례했어요. 문기정 76세님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잠은 더욱 멀어졌죠. 그런데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체리를 조금씩 드시자 멜라토닌이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깊은 잠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자연 멜라토닌이 풍부한 체리를 몇 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침실에는 작은 불빛도 남겨두지 마세요. 전자시계나 충전기 표시등까지 모두 가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충분히 어두운가요? 이제 본론에서 배운 요소들을 어떻게 실제 생활로 옮길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해시태그 숙면을 완성하는 실천 식사 시간 고정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먹고 자면 몸이 스스로 수면 리듬을 잡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패턴을 좋아해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소화액이 분비되고 멜라토닌 준비에 들어가거든요. 주의할 점은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먹고 늦게 자시면 월요일부터 다시 리듬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해요. 저녁 6시 식사, 저녁 8시에 수면에 도움되는 음식 조금, 밤 9시부터 취침 준비를 목표로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저녁 시간은 일정한가요? 따뜻한 음식 활용하기. 체온이 살짝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림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에요.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이런 체온 변화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너무 뜨겁게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미지근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란찜, 따뜻한 우유, 호박죽처럼 속이 편하면서 따뜻한 음식들을 선택해보세요. 여러분은 저녁에 차가운 음식 자주 드시나요? 수면 음식 조합 만들기. 트립토판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어야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단백질만 따로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단 음식이 아닌 자연스러운 탄수화물 위주로 조합하세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각성을 유발합니다. 바나나 우유, 체리 요거트, 달걀찜과 부드러운 호박 조합 같은 걸 시도해보세요. 어떤 조합이 가장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아침 햇빛 루틴 만들기.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해서 밤에 멜라토닌을 잘 분비하게 도와줍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뜨거운 여름 한낮은 피하시고 아침이나 늦은 오후 시간을 활용하세요. 아침 10분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창문 너머 햇빛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아침 햇빛을 언제 마지막으로 쬐어보셨나요? 가벼운 활동 유지하기. 낮에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몸이 피로감을 느껴야 자연스럽게 회복을 위해 잠을 찾게 되거든요. 저녁 늦은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격한 활동을 하지 마세요. 오후 4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집안에서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요즘 하루에 어느 정도 걸으시나요? 마음 진정 루틴 만들기. 감정이 흥분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잠들 준비를 하거든요. 잠들기 직전에 걱정거리를 떠올리거나 내일 할 일을 계획하는 행동은 피하세요. 뇌가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며 간단히 적어보거나 조용한 음악을 한 곡 정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전 어떤 생각이 가장 많으신가요? 침실 환경 정리하기. 환경을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잠잘 준비에 들어갑니다.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마음도 어수선해져서 잠이 잘 안 와요. 침대에서는 오직 잠만 자세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조도 낮추기, 온도 18도에서 20도로 설정하기, 작은 불빛까지 모두 제거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현재 침실에서 바꾸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리던 오래된 상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70대, 80대라도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면 20대 못지않게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깨는 일이 반복되고 낮 동안 피로가 누적되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기억력까지 무너지고 기분도 우울해진다는 점이에요. 면역력도 약해져서 자잘한 병치레가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제대로 지키면 어떨까요? 단 일주일만 해도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하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한 달이면 깊은 잠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렇게 달라지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동 3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저녁 식사 시간을 먼저 고정해 보세요. 매일 6시에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둘째,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만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밤중 각성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셋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명을 낮춰보세요.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저녁 식사 시간 고정을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 한 가지가 전체 수면 리듬을 잡아주는 기초가 되고 다른 음식들의 효과도 배가시켜주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과 직결되는 뇌 건강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수면과 뇌 건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꼭 이어서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또 당장 시도해보고 싶은 실천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